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저녁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원유재고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자, 앞서서 API 쪽에서는 예상치를 꽤 상회하는 상황으로 재고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48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재고 수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4달러 중후반대를 넘어선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EI 쪽에서 발표되는 원유재고 발표도 실시간으로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다면요. 채팅방을 더욱더 활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설경제TV를 검색을 하셔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그 안에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매일 저녁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막 11시 되기 직전이고 오늘 수요일자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당히 좀 추운데요. 추울 때는 사실 이불 속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네. 만화책 보는 게 가장 좋은데 꽁꽁 얼어붙은 계좌를 녹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 해외 선물의 신 이 TV 방송을 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2시간 수익을 위해 열심히 네.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깥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건강관리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수익관리라든지 자신의 매매 내역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하셔야 이 마음과 그리고 몸 건강도 챙기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형철 해설위원님 만나 뵙고요. 이어서 오늘도 김경윤 PD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장들 그리고 또 기업 총수들이 열심히 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가고 있는지 오늘도 열심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김경윤 PD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중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두 분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마스터 오브 마스터님이십니다. 선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장들도 그런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루
또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예정인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주 초반부터 정말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시장 안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움직임이 적다고 함부로 매매를 하시거나 매매에 대해서 좀 잘못 물릴 수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가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전략 짜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 분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구간 11시 3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의 나스닥과 S&P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S&P는요 2847.50포인트로 0.33%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어제장에 이어서 연일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6,985포인트로 0.36%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보실까요? 유로FX 어제장의 반등에 이어서 오늘장의 큰 반등 연이어 이어갑니다. 0.58%의 상승세로 1.2411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역시나 오늘 유로와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꽤 그 탄력이 큽니다. 0.88%의 상승세인 1352.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오늘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오늘 원유 재고 발표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오일은 64.74달러로 0.43%의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종목 중에서 브리티시 파운드가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33%의 탄력으로 1.42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살펴드립니다. 자, 오늘 장에 최근에 좀 지루한 장을 깨는 듯이 많은 상품군에서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엔 1,350달러 돌파와 함께 초반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와 나스닥 지수도 여전히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 역시나 오늘 64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참 종목별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외신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네, 조금 전에 다보스 포럼으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좋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또 달러가 한번 출렁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 지수 3년여 만에 90포인트 밑돌았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로화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역시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역설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9월에서 11월 실업률이 4.3%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네. 예상치를 부합하는 수치였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요. 유로존의 1월 합성 PMI 예비치는 58.6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1월 제조업 PMI 수치인데요. 예비치 발표가 됐습니다. 61.2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API발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48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의 의견인데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대의 거품을 지금 안고 있다라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달러 지수가 3년여 만에 90을 밑도는 상황입니다. 달러의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화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다른 기타 통화들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API 쪽에서 원유 재고는요 48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예고되어 있는 EIA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 또한 예상치와 예측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측치는 일단은 1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는 상당히 꽤 줄어든 재고인데 이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뉴스와 그리고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합니다. S&P 500인데요. 셧다운 해소 이후 기업 실적 호조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도 역시나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20일을 앞둔 기대감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20일을 앞두고 다시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60%의 강보합으로 1.2413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합의 연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65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략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셧다운 해제에도 미국 달러와의 지속적인 약세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530달러 이상 40달러 돌파 이후 다시 50달러를 돌파하면서 1,352.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점 골드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장에 큰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4가지 이슈 모두 오늘도 알차게 좀 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셧다운 해소 이후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에 눈이 돌아갔고 그 안에서 호조로 상승 랠리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847.75포인트 선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S&P 500은 일단 저와 해설위원님, 김경일 PD업이고 마스터님이 또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대한 지수 방향성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경일 PD, S&P 500 이전에 또 기업 실적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함께 풀어볼까요? 이제 셧다운 이슈가 완전히 좀 지나가면서 이제는 실적 시즌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 선물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금 GE, 제너럴 일렉트릭과 스탠리 블랙 앤 데커라는 기업이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GE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예상과 달리 좀 실적이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1.8% 정도 상승했다라고 나오고요. 또 베이커 휴즈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도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는 많이들 아시는 월풀, 그리고 포드, 그리고 램 리서치라는 기업이 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실적 시즌이 좀 계속되어 오면서 이제는 좀 더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만이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트럼프가 며칠 전에 그 태양광 패널 그리고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에 대한 좀 우려가 증가하면서 투심을 좀 약화시켰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금 WTO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다보스 포럼도 있고 이 이후에도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택 관련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어서 또 IH, PMI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경기 지표들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파월 의장이 상원의 인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정말 옐런 의장의 후임으로서 차기 의장이 이제 된 것이죠. 네. 굉장히 좀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받으면서 찬성이 84표였고 반대가 13표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2월 3일부로 옐런에 이어서 연준 의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은 이제 이 부의장 후임을 좀 물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 옐런 의장의 그 기조, 정책 기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2012년에 연준에 합류한 이후에 한 번도 옐런 의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라는 분석이
전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지명 당시에 이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했었는데 미국의 현재 실업률은 2001년 이래 최저치죠. 4.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옐런 의장의 임기 들어서 굉장히 좀 실업률이 많이 낮춰진 건데요. 여기서 이제 더 낮춰서 고용률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차기 경제 대통령이 또 탄생을 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계속적으로 김경윤 PD 통해서 의견을 전달을 도와드렸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지속되면서 지수 선물에 대해서 완만한 상승세가 좀 지탱이 되고 있다라는 점, 실적적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이런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상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소식을 일단 제롬 파월 상원 인준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옐런에 이어서 차기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다음 수식어가 붙은 상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과가 된 이후 좀 차기 연준 의원 연장으로 또 이렇게 함께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실업률을 4.1% 정도 더 낮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시장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김경윤 PD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설위원님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난주도 그렇지만 업에 대한 의견 계속 주고 계시죠?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지난 달에도 그랬던 것 같고. 네. 지지난 달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네. 향후 6개월 안에는 개인적으로는 다운을 들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면, 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영업을 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된다라고 하고, 동네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상품을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뭘 생산을 해서 판매하시는데 다른 동네에서 새로운 그 이제 경쟁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거나 아니면은 또는 들어오는 기업들은 비싸게 물건을 팔 수밖에 없게 하면은 당연히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수출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미국 달러를 자꾸 약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수출 기업들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들은 환율 때문에 이익을 받고 내수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그런 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은 세금으로 무역 장벽을 치고 내부적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고 도무지 이익이 안 나려고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미국 기업들은 이익이 안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작년에 당선이 됐잖아요. 이제 2년 차라는 말이죠. 이제 2년 차라는 네. 건데 2년 차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처음에 승부수를 띄우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뭐 승부를 띄웠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트럼프가 막말만 안 하면은 그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진짜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을 지수로 모아놓은 S&P 500이 나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그 장기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이슈는 있겠으나, 네.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뭐 나쁘게 볼래야 나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2년 차, 그 체감 연도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연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건 진짜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기간 안에서 또 큰 흐름 안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뭐 각종
뭐 임명되자마자 연초에 이렇게 각종 그런 던지는 가장 메인 자신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승부수를 던져보는 상황도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일단 잘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다들 탄력을 받아서 지수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상승 랠리 지지가 되고 있는 각종 재료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도 역시나 오늘 업을 들었는데요. 저는 어제장에 좀 상승을 흐름 보고 이거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아직 뭐 하방 쪽으로의 재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셧다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은 정말 미비했고요. 뭐 다들 시장 분석에서도 정말 약세 조금은 미비 영향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쏟아져 오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였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고 차트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매수적인 접근은 일단 가격대 눌림 시의 매수 접근인데요. 가격대가 현재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의 고가가 2,850선이더라고요. 그래서 2,840선 초반대에 좀 눌린다면 매수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역시 상승으로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0.33%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S&P 500입니다. 나스닥도 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나스닥도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매매 포인트가 보일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하실 텐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말씀드렸고 나스닥도 함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조금 더 소폭의 상승 탄력 더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980.5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시점에서 마스터님이 오늘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관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도움을 주실지 그 관망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우선 차트 보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은 정보와 같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건지 계속 고민하는데, 우선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어제는 나스닥을 건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12시 넘어서 이제 마감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스닥 한번 건드려 보겠다. 그래서 어제 매도를 쳤는데, 어제 고가를 친 이후에 잠깐 눌린 구간 혹은 보합 구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이었죠. 그래서 분할로 두 번을 치겠다. 매도와 매도. 근데 얘네들이 힘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수익 안 주면 내가 올해 지수를 매매 안 하겠다. 짜증난다. 웬만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는 우선 매수인데 그래도 적당히 눌림도 주고 물량도 털고 이렇게 가져야지 우리가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눌림에서 매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고가 행진을 하기 때문에 추세 상단부를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뚫은지를 우리가 신규로 잡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담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분할을 해서 수익을 주는데도 수익 줘도 안 한다. 이래서 어제 마감을 하면서 웃었는데 어제 좀 많이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한 거 처음 봤다. 선재도 사람이구나. 흥분한 거 처음 봤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수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여튼 차트들은 이렇습니다. 우선 30분 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속 미장 전에 보면 우리는 꼭 추세 상단부에 붙어있는 차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유럽장 끼웃끼웃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수들 2820선 자리들을 오면 잡겠다 이렇게 많이들 노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잘 안 주죠. 일반적으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제 눌림목 가능성 구간, 그 다음에 보통 중심선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지지가 됐었고, 만약 얘네들 매도를 쳐서 얘네들이 수익을 주면 이제 매수로 돌려보겠다는 이제 관점으로 보는데 너무 안 오니까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분할 대비로 해서 수익을 주고 마감을 하고 이제 거의 안 좋은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더러워서 깨끗하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추세 상단부가 열리면 지속적으로 횡보 보합을 띄다가 추세 상단부를 올리죠. 한마디로 올릴 때는 급등을 올립니다. 보합이 띄면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열린 구간까지를 매수로 치는 구간들
여전히죠. 그렇다면 이미 이 구간부터 쳐서 추세 상단부에서는 제약을 받고 물량들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매수를 인정하더라도 신규가 잡기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한마디로 신규가 잡고 매수 스캘핑을 하는데 오버를 하고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고 미장에서 주력으로 움직이는 장들을 오버를 해서 주력으로 움직이는 시간에 우리는 잠이 들어야 되는데 얘네들 잡고 매수를 계속 오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인정하더라도 매수 잡기가 쉽지 않은 구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단순 저항점에서 이 구간부터 추세 상단부들 여전히 갇혀있는 상태고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자면 어제 뭐 지지력들이 강한 상태였죠. 이제 그게 빠져서 우리가 얘네들 매도를 한 번씩 노린 거란 말이죠. 네. 물론 수익은 주는 구간이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대단하다, 지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세 상단부들 다시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 단기 저항들 맞고 눌린 구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세를 지키고 싸우고 있죠. 네. 그 약간 빠진 상태에서 상단부 제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겠습니까? 자, 매수를 인정하겠다면 관망하는 게 좋겠죠. 왜? 눌림이 있어야지 매수를 잡을 거니까. 그리고 매도를 누르기에는 오랫동안 들고 있어봤자 별 소득이 없고 길게 보기에는 이미 너무 강하다. 입장이 강하다. 그렇다면 충분히 눌린 구간이 형성되든 아니면 주말에 보내기 위해서 목요일, 금요일 날 눌림이 형성되던 뭐 걔네들 노려야 될진데 오늘 수요일이고 월, 화 별로 이슈 없을 때 올려쳤고 그 다음에 이미 수요일 날 이슈를 앞둔 상황에서 지표들을 많이 앞둔 상황에서 추세 상단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의 싸움에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눌림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눌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눌림목에 얘네들은 완벽하게 지지가 된 그림이죠. 한마디로 고가하고 제일 좋은 매수 자리 중간에서 지지가 됐다는 거는 이 자리부터 매수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저항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추세는 아직은 지지가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좁은 구간들 매매를 할 바에는 관망한 게 낫다. 저는 그 입장이고요. 뭐 10틱, 20틱을 버리겠다 하고 위에서 잠깐 누르던지 아니면 이 아래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홀딩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응을 하셔도 좋겠지만 신규 대응에 대한 입장 저는 별로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차라리 눌림목이 강해지던지 아니면 오늘 자리도 뭐 2843 지지력들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단타 구간들 좀 노리는 거 말고는 이미 세제 개편안 이슈 전에 잡고 끌고 오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는 과연 누가 이걸 굳이 관심을 두고 손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렇다면 추세 상단부에서 잠깐 뭐 20-30분 눌림목을 보든지 아니면 추세가 지지하는 입장 내에서는 가로저항점과 추세선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롱포로 분할 대응을 하면서 길게 보시던지 둘 중 하나밖에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관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 상단부들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고 추가적인 돌파가 있는 다음에 또 다른 마디라고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시고요. 좁은 구간에서 너무 무리한 배팅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서 좀 긁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좁은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좁은 구간에서 좀 엉다운하기보다는 좀 관망에 대한 의견을 먼저 표해 주셨습니다. 일단 눌림목이 좀 강해질 때 그때 매수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좀 추가적인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843선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될 시 단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또 가격적인 측면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방에 대한 좀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 긴 흐름 안에서 단기적인 그런 대응의 방법도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까지 먼저 첫 번째 이슈로 풀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많은 분들 최근에 유로 FX에 대해서 좀 많이들 매매하실 것 같아요.
같은데요. 현재 구간 가격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5%까지 올라가면서 1.242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좀 같은 자리에서 횡보하다가 어제장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반등과 오늘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또 마스터님 홀로 좀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일단 저와 해설위원님 김경희 PD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고요. 마스터님 홀로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 다운 정말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경희 PD, 계속적으로 유로 FX 다시 업으로 계속해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네. 다보스 포럼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네. 발언입니다. 비국은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달러 약세를 환영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미국이 합니다. 환영한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달러가 좀 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지금 무누신 장관이 이 달러 약세로 인해서 미국이 혜택을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올해 3% 이상의 성장률에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또 자신감을 보였다고 네. 하고요. 올해 굉장히 좀 경제 좋아 보일 것이다라면서 미국이 좀 투자처로서 매력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상무장관이죠, 윌버 로스가 또 한마디를 했는데 미국이 자국의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좀 안 그래도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공포가 좀 생겨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심리를 더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AP통신에 의하면 이 윌버 로스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현재 완벽하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도전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매일 하는 말이죠. 아메리카 퍼스트, 이 기조에 모순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UBS 쪽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무역 분야에서 상당히 전투적이다라면서 다보스에 모여있는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계화로 인해서 좀 번영을 누렸고 그들의 서비스를 지금 그로 인해서 좀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이제 코멘트로 인해서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며칠 전부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좀 공포로 인해서 이미 눌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누신이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더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로존 경기가 약 10년 만에 가장 강세를 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네. 유로는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로이터 설문에 의하면 2018년 유로존 비즈니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반 이후에 가장 빠른 페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90일에서 90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뭐 87에서 90 정도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폭을 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요일에 트럼프가 또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또 보호주의적인 어조를 좀 강화하는 언행을 할까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또 트럼프 오지 말라, 뭐 이런 또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다방면에서 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분석을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해외 협상을 할 때 좀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것이 좀 트럼프의 전략일 것이다, 뭐 이런 평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통화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무역 정책에 이제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면서 최근 화제가 된 관세 부과를 좀 예시로 드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유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드리자면 파운드 네.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을 했단 말이죠. 역시나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더 빠졌죠. 그리고 네. 거기에 지금 영국 고용지표 호조로 나오고 또 원만한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파운드 6주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유로 흐름 많은 분들이 좀 분석적으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발언이 있는데요. 역시나 달러가 더욱더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유로에 대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문희신 재무장관이 미국 달러 약세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
환영하는 입장일 것이다라는 그런 좀 색다른 발언을 이어갔고요.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트럼프 무역 전쟁에 대해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해외 협상에 유리하게 좀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의 발언에 이어서 달러 약세가 더욱더 좀 깊어졌다라는 점까지 이슈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기준점이 좀 달러 약세이다 보니까 유로를 좀 분석할 때 달러에 대한 부분까지 곁들여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철 해설위원님 역시 유로FX 현재고에서 업을 들어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1.21 여기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방에 대한 비율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는 앞서도 이제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요 전 주제에서도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 그 정부 그리고 트럼프가 가려고 하는 곳이 약달러를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아마 언급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조금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진행돼서,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달러가 쉽게 방향을 턴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턴을 하더라도, 일시적이고, 추세적으로는 턴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로가 약할 이유가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점은 달러이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각종 시장에 대한 재료와 지표들이 유로 상방 쪽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드렸고 오늘도 상방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나 오늘 유로FX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요. 최근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상단부는 1.23500년까지 일단 그 상단부 안에서 좀 제한적인 흐름 보여줬는데 이 구간을 돌파한 이후 가고 있는 현재 시점 0.75%까지 더욱더 탄력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고점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로에 대해서는 달러 대비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전략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좀 눌림시 매수 접근만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고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두들 업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마스터니 홀로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다운이 전략적으로인지 궁금한데요. 들어볼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죠. 전반적으로 크루드 오일, 달러 이슈들, 이미 방향성들은 올해 방향성들은 크게 결정이 돼 있는데, 얘는 또 비슷한 관점입니다. 우선은 오늘 오전까지는 이 구간들 오늘 지지력이 확보가 되는지, 보합권으로 될 수 있는지를 봤었는데, 우리가 달러 인덱스 그렇죠. 오늘 오기 전부터 우리가 중간중간에서도 한 번씩 받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계속 수익을 내다가, 오늘 좀 리스크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자 말씀드렸고 우선은 얘네들 공략하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장의 추가적인 하방들, 갭 하방들 크게 내려오면 되돌림이나 새벽에 잠깐 보고 말자. 한마디로 제가 자주 언급드린 게 있습니다. 소심한 기회주의자가 되자. 어차피 내가 빼먹을 게 아니고 우리가 시황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모든 걸 먹겠다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200핍의 작은 수익들입니다. 자, 우선 채널 하단부들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달러 인덱스 지금 채널 하단부입니다. 여전히 매도 강세고요. 그 다음에 작은 반등에 매도로 무너질 가능성들이 있죠. 하지만 차익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방을 쫓아가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점상의 문제지 매매한 사람들이 이걸 쫓아간 건 굉장히 무모하죠. 그래서 여전히 얘네들도 소심한 기회주의자. 자, 그리고 1.24370 때부터 그 윗자리들 힙소 구간은 여전히 저항이라고 봅니다. 얘네들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 구간부터 최고가 매도를 한번 쳤었고요. 여기 최고가 매도를 쳤었고 그 다음에
재반등 시에 얘네들 매도를 계속적으로 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상단부 제약에서 매도를 공략을 했었습니다. 자, 며칠 동안 수익을 매도로 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장, 어제 미장부터 얘네들이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추세 상단부에서만 잠깐 누르는 것만 필요하다. 어차피 매수 롱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지지력만 잘 받으면 끌고 갈 수 있지만 신규 매수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모든 게 부담입니다. 눌림도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 작은 구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100T, 200T이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할 건지 계속 고민이죠. 그래서 아까까지도 저희가 이런 구간을 눌려서 잠깐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들 돌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달러 인덱스 추세 하방들 열고 그 다음에 미장에서 추가적으로 매도 시점을 연 상태에서 새벽에 잠깐 되돌림나 보자. 그리고 웬만하면 손대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추격할 거 아니라면. 그래서 뭐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뭐 그 구간들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새벽 4시에 미국 애들 매수로 올렸습니다. 재무장관 발표에 의해서 추가적인 중간 눌림이 크지 않고 매수로 가는 거 인정. 자, 그렇다면 매수로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미장 매수,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 매수, 유럽장 매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과연 미국 애들이 매수로 올라갔을 때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할 건지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실현을 하지 않겠다면 그냥 우리는 관망하는 게 좋고요. 신규 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규 매도에 대한 이야기나.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목표를 더 보고 눌림이 크지 않겠다. 그러면 관망하는 게 낫고요. 신규들은.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올려놓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보니까 굉장한 급등이 있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추세 상단부, 그 다음에 얘네들 새로운 마디를 만들까에 대한 내용이죠. 어느 추가적으로 급등이 있다면 얘네들은 윗구간에서 눌린 구간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력에서 새로운 추세를 보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굳이 얘네들 이 구간에서 매수로 쫓아갈 생각은 없다. 차라리 관망을 하든지 아니면 미장에서 추가적인 급등에서 되돌림을 새벽 아시아 시장에 잠깐 보고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여튼 뭐가 됐든 얘네들 추세 상단부나 혹은 추세 제약을 갖고 있는 자리들, 얘네들 일률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고 이 구간마다 밀리는 거는 이 선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장 때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뚜렷하게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오히려 소심한 기회주의자가 돼서 반대로 200-300달러에 한계약 기준으로 20-30만 원의 작은 수익들 노리는 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 우포자들의 관점은 그런 관점이다. 그래서 미장에서 올려놓고 아시아 유럽장 원웨이로 온 아이들은 유럽 시장이 끝나서 새벽 2, 3시 정도에 걔네들이 잠을 잘 때나 그러니까 컴퓨터를 끌 때나 아니면 미국장이 점심시간에 들 때 정도에는 당연한 눌림들이 있을 거다. 그걸 차라리 기다려서 잠깐 눌림 본다면 우리가 하루 목표치 이상의 수익도 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무리해서 이미 원웨이로 3섹션, 4섹션을 올라온 아이들을 매수로 지금 이 시점에서 쫓아갈 이유가 있겠냐.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재는 소심한 기회주의자다. 뭐 이렇게 놀려도 할 말 없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눌림이 생기는 시간대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하고 현재 구간은 워낙 많은 시간의 차례대로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매수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함께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유로에 대한 질문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자, 현재 유로 FX를 좀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1.23790에 한계약 매수 중에 계신데 손절가와 청산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저희 쪽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가격대를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1.23790입니다. 1.23790에 매수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좀 수익을 높여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좀 청산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 질문 바로 좀 상담 도와주실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계약이 한 계약입니다. 네네. 계약이시구나. 사실은 제가 이 계약이면 여기서 솔직히 한번 청산을 하겠죠. 청산하고 이제 눌림 매수를 대기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차라리 1, 2, 40, 60대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손절 잡고 대응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구간대 돌파한 겁니다, 오늘. 이 구간대 제약을 돌파했다고 보고요. 이 구간대 다시 확인하러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진입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미 추세를 지키는 구간까지 진입가가 하단부에 놓여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본청 이상 잡고 지켜봐도 되는 입장이죠. 본인이 롱포로 대응할 건지 아닐 건지가 중요한데 제가 이 포지션이라면 한 계약이라면 우선 이 정도면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들어가고요. 미국의 초반장에 익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익절한 시점에서 다시 눌림 매수를 대기하겠죠. 그게 아니고 이 롱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렇다면 굉장히 매수 자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1.2400이 깨지지 않으면 우선 홀딩하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거는 어차피 개인의 성향입니다. 제 성향은 정리를 한번 하고 좀 더 여유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배팅해서 얘네들 손절 날리더라도 오늘 안에서 끝내고 얘네들 눌림에서 매수 고점 높이지 못하더라도 부합만 들어도 추가적인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미장이 시작돼서 눌림목이 생기는 구간에서 굳이 눌림을 보면서 있을 이유는 없다. 이게 롱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보고요. 진입가가 좋기 때문에 아직은 1.2400까지 버티는 눌림 매수까지를 참으실 건지 아니면 얘네들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매수 들어간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얘네들 중간 눌림에서 돌파를 한다면 우선은 오늘 장에서는 1.24637 정도, 아니 635 정도의 구간들. 한마디로 지금 이게 추세 저항인데요. 얘네들 시도하는 거 한번 입질이라 그러죠. 한번 어느 분위기인지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지를 테스트 해본 다음에 얘네들은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고 나중에 눌림목에서 다시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서 재무장관이 발언을 했고 앞으로의 추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저항점에서 차익이 안 나온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기본적인 기법에서는 큰 저항 구간에서는 차익이 나온다고 확정을 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일봉상에서 이런 구간들 어느 정도 눌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추세 지지력 아래자리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아래 지지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보시겠다면 충분히 보셔도 된다. 단 수익 구간의 익절은 잡고 보시는 게 좋다. 오버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구간들 단기 저항대들, 단기 추세들 지지가 되는 애들 한마디로 그 윗자리들 1.24070대까지도 지지가 되면 얘네들은 걱정할 건 없다. 원체 좋은 자리 잡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롱포로 이 수익 구간을 절반 정도를 버리더라도 롱포로 볼 건지 아니면 내가 단타기 때문에 이 작은 눌림들 아깝다. 이게 5만 원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선 반등 시에 익절을 한번 하시고 다시 눌림목에서 뭐 점심시간 정도 미국의 점심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지지력들을 확보한 다음에 가는 게 낫다. 한마디로 미장이 지금 시작됐다면 미장은 지금 이 유로 미장에서의 유로는 전약 후 강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목 매수를 단타는 노린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 적게 먹냐 많이 먹냐의 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 지지력 자리들 단기 그 다음에 좀 더 아랫자리들 그 자리들 확보되는 이상에서 배팅을 계속 들어가실지 아니면 얘네들 단타로 하시겠다면 고점 전 1.24260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눌림목에서 다시 대응하셔서 손절을 잡고 주무신 게 낫다. 어차피 얘네들 버티고 익절 구간에서 하나 익절을 하고 다시 잡고 손절을 잡나 그 수익은 익절을 하고 다시 잡히게 되면 그 수익이 더 유리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도중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일봉상에서의 추세 저항들 바로 돌파하는 건 보는 거 아니라고 배웠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2400이 좀 지지되는지 그 안에서 매수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장에는 1.24260달러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상담 내용 빠르게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와 그리고 유튜브에 남겨주신 실시간 상담도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시각 46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이후 16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 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도 각종 지수에 대해서 상승 탄력 얻어갈 수 있을지 궁금했을 텐데요. 현재 구간 지수에 대해서는 더욱더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2,849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나 상승 탄력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983.75포인트로 0.34%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초반대 가격보다는 살짝 좀 밀린 가격대지만 여전히 0.6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센트 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1.242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0.89% 상승분 계속해서 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53.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초반에 상승분보다는 조금 밀린 상황인데 64.60달러로 0.22%의 상승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브리티시 파운드도 보실까요? 여전히 1%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41%로 1.42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점 현재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뉴욕 증시 본장에서는요, 기업 실적의 기대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유로 FX까지 좀 살펴드렸고, 오늘 비트코인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 장에는요, 10,000달러 지지가 된 이후 1133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은 2% 넘는 상승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어제장까지는 10,000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좀 소폭이나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앞서서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좀 살펴드렸는데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릴 때 오늘 브리티시 파운드가 1%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차트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접근 가능한 가격대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1.38%, 1% 넘는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최고가는요, 1.4236선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고요. 그 최고가보다는 좀 살짝 소폭에 밀린 상황이지만 여전히 1% 넘는 강한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브리티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 FX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파운드 현재 가격대에서 좀 접근 가능한 그런 가격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볼까요? 지금 오늘 급등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네. 사실은 제가 얘네들은 관심을 안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차트를 이제 열어서 봅니다. 그리고 우선은 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가능성 어디까지 칠 수 있는지 그러면 눌림에서 추세를 잡을 건지 이제 보는 거죠. 우선은 일봉상에서 하루 이틀 더 칠 구간들은 열려 있다고 가정을 두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봉상에서의 가정이죠. 네. 우선은 시작이 되면서 미장에서는 약간 눌립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차익들이 나오는 구조라서 이 음봉이 유지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입장이고요. 그럼 분봉상에서는 특별히 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틱을 한번 봐볼까요? 자, 틱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큰 거 볼게요. 360짜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열려라 참깨. 자,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얘네를 이제 올라가면서 상단부 제약에서 이제 차익들이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네를 이제 작은 구간에서 다이버라는 이야기는 얘가 틱이 넘어갈 때 물량들이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단을 치려 그러면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얘네 또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채널로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세가 강하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 지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약하다 그러면 하단부죠. 물론 눌림에서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안 잡히더라도 이런 구간들 좀 지지력들 기다렸다 잡으신 것 같고, 위에서 단타 매도 구간들 가능한 영역이다. 뭐 이 정도고요. 추세는 인정하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소심한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그냥 잠깐 눌림목을 형성하는 구간들 배팅 들어간 게 맞고요. 그리고 뭐 얘네들 오늘 지금 보면 유럽장 고점부터 해서 이렇게 연결 라인들 있죠. 얘네들 근처에서 매수를 쫓아간 거는 비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강한 지지력에서 지지력 매수를 갈 거냐. 어차피 매도를 치더라도 이 구간을 깨는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1차 지지력, 그 다음에 2차 지지력. 그래서 눌림 매수는 이 구간들이 가장 좋을 거라 보고요. 뭐 1.4170대. 그 다음에 강한 지지력에서 받아놓으면 얘네들은 밀릴 걸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윗구간에서는 잠깐 눌림목 잠깐 보는 단타 매도가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랫구간 눌림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해외 선물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섹션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차 섹션이 있기 때문에 총 6개에서 7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봉상에서의 롱포가 있었을 때는 분명한 지지력이 있죠. 그리고 시황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이 갔기 때문에 일부 차익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 매수가 지켜주고 오버를 해서 내일을 위한 지지력을 형성할 건지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추세 저항에서 오늘 종가를 올려놓고 끝날 건지 눌림만 주고 마무리를 질 건지죠. 한마디로 추세 상단부 신고가에서만 반대 매매는 눌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봉이 길 때 세 섹션, 아시아, 유럽, 미국 섹션까지 올라갔을 때 추격하는 거는 쥐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추격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시라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선재 마스터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